안녕하세요. 네, 바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 한번 요청을 해주셨던 부트로더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부트로더라는 거는 뭐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인베디드 리눅스에도 부트로더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그 MCU 레벨의 펌웨어에서 사용되는 부트로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부트로더가 뭐냐? 예, 뭐 쉽게 얘기하면 일단 부팅 시에 처음 이제 실행이 되면서 요 아래 세 가지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펌웨어의 한 종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냥 펌웨어인데 요런 기능을 수행하는 거다. 그래서 뭐 부트로더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툴이 필요하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펌웨어의 한 종류다. 근데 단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부트로더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뭐냐? 뭐 부트 기능.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펌웨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뭐 하드웨어라든가 아주 최소한의 초기화 코드를 실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펌웨어가 실제 이제 동작을 해야 되는 그 뭐 플래시 메모리가 있죠. 그 메모리를 이제 초기화해서 펌웨어를 실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팅 디바이스라는 거는 실제 펌웨어가 뭐 여러 플래시 메모리나 혹은 뭐 SD 카드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선택해주는 기능이 이제 기본적으로 부트 기능에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로더. 이 로더는 그러니까 실제 실행할 펌웨어를 메모리에 로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 로드 개념이 실제로 실제 펌웨어 자체를 특정 메모리 공간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뭐 로드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 이제 펌웨어를 실제 메모리에 펌웨어가 있는 경우에 점프하는 것도 뭐 로드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드의 기능이 실제로 메모리를 복사해서 뭐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펌웨어를 실행한다. 실행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펌웨어를 실행한다. 그리고 업데이트 기능. 이거는 우리가 펌웨어를 작성하다 보면 향후에 버전이 뭐 변경이 되거나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죠. 그러면은 펌웨어를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이 부트로더에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넣어서 현재 동작하고 있는 새로운 펌웨어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데이트 기능은 뭐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죠. 뭐 통신으로 할 수도 있고요. 시리얼 통신이나 뭐 485나 혹은 펌웨어를 SD 카드에다가 넣어놓고 SD 카드에 있는 펌웨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트로더는 크게는 요 세 가지 기능 정도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펌웨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이 이외에도 필요한 기능을 뭐 넣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트로더는 꼭 필요한가? 네. 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어떤 제품의 그 특성하고 특정한 MCU에 따라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트로더가 필요 없어도 되는 거는 펌웨어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업데이트가 될 필요가 없는 제품은 없어도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걸 향후에 뭐 필드에서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판매되고 그냥 끝인 제품들, 기능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것들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드에서 혹은 소비자가 직접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되긴 되는데 소비자가 직접 펌웨어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없어도 된다. 왜냐하면 펌웨어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품을 회수해서 회사나 어떤 특정한 장소 혹은 뭐 서비스 센터나 이런 데 가서
장비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면 뭐 굳이 그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 부트로더가 아니고 이 장비를 이용해서 직접 업데이트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필요 없을 수가 있다. 예. 물론 뭐 부트로더가 있으면 장비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부트로더가 꼭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는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건 펌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개념은 아니고 MCU의 특성에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MCU들은 STM32를 포함해서 어떤 특정한 부트 코드가 필요 없이 바로 플래시에서 이게 내장된 플래시일 수도 있고 뭐 외장 플래시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내장된 플래시로 생각을 하면 어떤 특정한 그 부트 코드가 없더라도 이 장비를 이용해서 플래시 메모리 펌웨어를 업데이트 해놓으면 라이트 해놓으면 바로 플래시 메모리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이 부트 코드가 필요 없는 MCU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드는 펌웨어 이외에 별도의 이런 부트로더 혹은 뭐 여기서는 부트 코드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펌웨어가 필요 없다. 예. 그러면 반대로 이제 부트로더가 필요한 경우, 그건 아까 이전에 나온 거에 반대겠죠. 예, 그렇죠. 이제 필드 제품이 나간 이후에 소비자가 직접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되는 제품들도 많이 있죠. 어떤 서버 같은 데서 펌웨어가 업데이트된 경우 자동으로 그 업데이트된 펌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 제품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이제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펌웨어가 저장되는 위치하고 그리고 실행되는 위치가 다른 경우, 얘는 반드시 부트로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펌웨어가 SD카드에 있어요. SD카드에 있고 처음에 전원이 켜지거나 리셋이 될 때 그 SD카드에 있는 펌웨어가 실제 실행은 SD램에서 하는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처음 부팅은 부트로더가 해서 이 부트로더가 SD카드에 있는 펌웨어를 SD램으로 로드해서 카피해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그 경우가 필요하죠. 이런 경우는 부트로더가 필요합니다. 뭐 또는 SD카드뿐만 아니고 다른 SPI 플래시 여기에 뭐 여러 개의 펌웨어를 놓고 특정 모드에 따라서 뭐 다르게 실행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MCU에 따라서 반드시 부트 코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RP2040, 그 라즈베리 파이 피코 보드에 들어가는 그 RP2040 칩이나 NXP의 IMX RT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RP2040 같은 경우는 내장된 플래시가 없고 외장 메모리고 외장 메모리가 노아 플래시가 일반적인 그 노아 플래시가 아니고 QSPI 시리얼 플래시로 동작을 합니다. QSPI 시리얼 플래시는 요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코드를 직접 실행할 수가 없어요. 이 시리얼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통신으로 시리얼 방식으로 데이터를 리드라이트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코드를 실행할 수 없어서 직접 실행 안 되기 때문에 부팅 시에 메모리 초기화하고 이 XIP 모드를 활성화하는 부트 코드를 로드해서 그 부트 코드를 통해서 이제 QSPI 시리얼 플래시를 초기화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여기에서 이 XIP 기능을 이용해서 펌웨어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실제 내부에 그 부트롬이라고 해서 이 부트 코드를 이 시리얼 플래시의 뭐 첫 번째 몇 바이트, 몇 킬로바이트를 내부 SRAM으로 로드해서 그 부트 코드를 통해서 이 QSPI를 이제 초기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RP2040 같은 경우는 이제 부트 스테이지 2인가 그 코드로 되어 있고요. 어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SP의 I.MX RT 같은 경우는
어셈 코드 아니고 이거는 특정한 데이터 형식으로 돼 있어서 그 데이터 형식을 이 MCU 내부에 있는 부트롬이 로드해서 QSPI나 XPI 모드를 활성화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거는 요 MCU의 그 매뉴얼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트로더가 필요한 경우는 필드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펌웨어 저장 위치와 실행 위치가 다른 경우, 그리고 MCU에 따라서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 그럼 이런 부트로더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가? 네. 일단 직접 만드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직접 만들면 좋지만 꼭 비를 필요는 없다. 예. 특정 MCU 같은 경우 STM32도 MCU에 내장된 부트로더가 있습니다. 예. 내장된 부트로더가 를 통해서 USB나 뭐 시리얼 혹은 CAN 뭐 여러 가지 그 통신 방식을 지원해서 그 통신 방식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MCU에 내장된 거기 때문에 다운로드 해야 되는 그 다운로드 PC 프로그램도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런 내장된 부트로더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뭐 제조사나 뭐 IAR 혹은 KL이나 이런 데서도 아마 부트로더 샘플 펌웨어 코드를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IAP라고 하죠. IAP 이런 샘플 코드를 활용해서 그대로 이제 쓸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수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혹은 뭐 오픈 소스로도 있습니다. 부트로더 같은 경우가. 예. 그래서 뭐 적당한 오픈 소스 부트로더를 찾아서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은 뭐 수정해서 쓰거나. 예. 특히 뭐 아두이노 보드 같은 경우에 부트로더가 다 포함되어 있죠. 소스 코드도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예. 자, 그럼 이런 부트로더를 이제 만들었을 때 그 모든 게 다 좋아지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일단 부트로더는 별도의 그 펌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막 아주 작은 거, 뭐 16K, 8kg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부트로더까지 넣을 공간이 이제 부족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제 부트로더 내장된 게 있으면 이거를 활용하거나, 혹은 사이즈 최적화를 해서 어떻게든 우겨 넣어서 최소한의 기능만 넣어서 이제 하는 경우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트로더는 별도의 펌웨어잖아요. 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생산할 때 이 부트로더 다운로드 공정이 추가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의 공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뭐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 이게 제품이 한번 나가고 나서 펌웨어는 이 부트로더를 통해서 업데이트 하는데, 부트로더를 업데이트하는 경우는 이제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트로더를 업데이트 하려면 부트로더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또 다른 부트로더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이용해서 이 부트로더를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이제 필드 나간 제품의 부트로더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제품을 회수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트로더에는 가장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능을 구현하고 검증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된다. 뭐 이외에도 뭐 더 다른 단점들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주요한 단점은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부트로더를 적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펌웨어의 그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중요한 거는 부트로더는 반드시 리셋이 처음 실행되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예, 가장 먼저 실행이 돼야 되는 게 부트로더예요. 그래서 부트로더가 없는 경우에는 리셋이 되면 이 펌웨어의 스타터 코드로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부트로더가 있는 경우는 리셋 시에 부트로더의 스타터 코드로 이제 점프해서 이제 부트로더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부트로더가 이 펌웨어를 실행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게 점프해서 갑니다. 펌웨어로 여기에 이제 스타터 코드가 돼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로드 기능이라고 로더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펌웨어를 작성할 때 지금 메모리 구조가 이렇게 바뀌죠. 주소가 스타트업의 시작 위치가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부트로더가 없는 경우와 부트로더가 있는 경우를 구분해서 이 펌웨어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트로더를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펌웨어의 시작 위치도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변경이 돼야 되냐? 그러니까 링커 스크립트의 수정을 통해서 펌웨어의 시작 위치를 바꾸고 그리고 인터럽트 팩터의 시작 위치도 같이 바뀌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펌웨어를 이렇게 이동이 됐을 때 위치가 이동됐을 때 인터럽트 팩터 주소를 안 바꿔가지고 펌웨어는 실행되는데 인터럽트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부트로더에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부트로가 있는 경우에 펌웨어도 위치가 이동된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거기에 대한 적당한 처리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이런 부트로더를 직접 만드는 경우에 그럼 어떤 게 필요하냐? 예. 이게 가장 전형적인 부트로더를 사용했을 때 구조입니다. 그래서 MCU 안에는 부트로더 펌웨어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PC에서는 준비된 새로운 이제 그 펌웨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이 어떤 시리얼 통신이나 캔이나 이런 그 통신을 통해서 새로운 펌웨어를 부트로더 그 펌웨어하고 패킷을 주고 받으면서 펌웨어를 전달하죠. 전달하면서 이 부트로더는 펌웨어 영역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크게 부트로더 펌웨어하고 통신 프로토콜, PC용 다운로드 프로그램.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부트로더를 만들게 되면 부트로더 펌웨어만 만드는 게 아니고 통신 프로토콜도 정의를 해야 되고 다운로드용 PC 프로그램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하지만 펌웨어를 이 PC를 통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장점이 저는 더 크다고 일단 보고요. 그래서 이 부트로더 펌웨어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는 통신 기능과 플래시를 리드 라이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할 펌웨어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부트로더를 작성해서 넣었을 때 이제 당장점이 있는데, 그럼 이 부트로더가 정말로 필요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제품이든지 부트로더의 기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품에 밖에 나가서 제품화되는 것이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예. 왜냐면 펌웨어가 언젠가는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트로더가 있어야지 업데이트의 편의성과 여러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근데 아까 이 부트로더를 추가하기 위해서 메모리도 필요한데 아주 작은 메모리를 가진 것들은 사실 안 넣는 게 더 맞겠죠. 그런 경우는. 예. 그리고 그 부트로더는 저는 직접 구현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예, 직접 구현하는 걸 추천하고 통신 프로토콜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설계를 하는 걸 추천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적당한 어떤 공개 방식을 사용하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는 이 제품이 설치되는 곳에 인터페이스를 따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모드버스라든가 그 다음에 캔오픈이라든가 이런 어떤 표준화된 버스상에 연결되는 제품이면 그 프로토콜을 사용해야겠죠. 네. 그리고 다운로드 프로그램도 직접 구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구현을 이제 해 가면서 어떤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부트로더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